친절한 김 교수와 상큼한 조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필통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무관님, 통일부에서 저희 통일과 관련된 평화 관련된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신 분들을 상을 드리잖아요. 매년 선정해서 표창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모시는 분은 그 중에 한 분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도 그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자기소개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남북상생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는 윤은주라고 합니다. 그 해오던 일 중에 제일 보람 있었던 혹시 지난 10여 년 동안 하시면서 잊지 못할 장면, 순간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 거는 2004년도예요. 2004년도에 예기치 않게 동북 삼성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당시 이제 탈북민들이 한참 어렵게,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은 정말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지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여행 가서 그렇게 우연히 탈북민을 접하고 나서 우리 이제 들어와 보니 이미 남한에도 들어와 계신 탈북민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또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겠구나. 그래서 남북 분단 구조를 해소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북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대북지원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이제 모니터링차 이제 방북을 하면서 북한 본토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도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북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만 공부하는 것과 직접 사람들과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적개심,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공포심, 두려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평화롭게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뭐 방법이 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없어지는 걸 스스로 체감을 하고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 북한을 놓고 남남 갈등이 심한데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을 시킨다면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뭐 갈등의 요소도 줄어들고 남북 화합을 위해서도 먼저 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민간의 교류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게 됐죠. 그럼 2010년대 이게 주로 활동하실 때는 막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고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평화의 화해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뭐 퍼주기 담론 이런 것들도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함 사건도 나오고 이제 5.24 조치도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그래도 조금 달라졌었던 생각들이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성명서 같은 시국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의견을 발표를 하면 평통연대 같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뭐 성명서 한번 발표할 때마다 뭐 30명, 50명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회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일 비전 세미나를 개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또 현대 북한의 변화된 모습 같은 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강의들을 기획을 했고 또 남북 관계, 그러니까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의 남북 관계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그 좀 어렵지만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좀 다루고 안 그래도 단지 연구뿐만이 아니라 민간 교류의 일환으로 방북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방북하신 적은 어떤 목적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제가 방북은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세 번째 방북을 했어요. 원래
남북 관계 좋았을 때 2006년, 2008년도에 제가 대북 지원 모니터링 팀에 합류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대북 지원 사업에 종사하시고 계셨으니까. 네네.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못 가다가 10년 만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달에 북한을 방북하게 됐었는데요. 목적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평통연대와 MOU를 맺고 있는 대북 지원 전문 단체와 더불어서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북한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죠. 네. 강원도 양묘장, 원산에 있는 강원도 양묘장에 가보니 엄청난 규모의 양묘장을 구축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제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 자동화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양묘 자동화 시스템. 네네. 그래서 이제 온도하고 습도도 알아서 체크가 되고,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그 단지에 그 인력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뭐 습도, 그다음에 뭐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태양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이제 모범적인 양묘장을 국가 단위에서 구축을 해놓고. 그것은 그러나 이제 국가 단위 차원의 일이고 각 군마다 그런 이제 비슷한 양식의 양묘장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2018년에 본부장님이 방북하실 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경색이 돼서 아쉬우시겠어요. 평창 올림픽 있었죠. 그다음에 4.27 있었고 6.12, 그다음에 9.19까지 아마 남북 관계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까지도 개진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때가 됐구나,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한꺼번에 역사가 직선으로 발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발전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쯤으로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뭐 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양묘장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 플랫폼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사무관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바퀴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한 바퀴로 가는 자전거보다는 두 바퀴가 안정적이고, 네. 세 바퀴가 안정적이고, 네 바퀴가 안정적인데, 중앙정부가 바퀴 한 축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대북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가 또 한 축의 바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평화와 통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도 또 하게 되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통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